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는 오늘 뭐 강보합이었습니다. 0.3% 올랐는데요. S&P와 나스닥이 오늘 좋았죠. S&P 1.21, 나스닥 지수는 2.2% 상승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가 8% 급등을 했고 형님이 가니까 동생들도 줄줄이 형님 따라서 올라왔어요. 그러면서 오늘 기술주 진영이 매우 좋았고 그게 나스닥 지수와 S&P 500에 고스란히 녹아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간밤 미국 증시는 전형적인 전약 후 강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. CPI 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되니까 좀 헷갈렸어요. 대부분의 이 CPI 지수들은 다 예상에 부합했는데 연준에서 더 주목하는 근원 CPI 그중에서도 이제 전월 대비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인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딱 놓을 단계는 뭔가 아니다라는 신호.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는 우리가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 여전히 계속 살펴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줘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혼란되는 거죠. 우리가 빅컷을 기대했던가? 50bp를 기대했던가? 근데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면 50bp는 힘들 것 같고 그럼 25bp 인하는 그래도 기정사실화인 것 같은데 이걸 좋아해야 돼? 말아야 돼?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뭐 이러면서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. 그랬는데 점점점 오늘 또 우리 젠슨 황께서 골드만삭스에서 진행하는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우리 AI 칩에 대한 이야기, 성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기술주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총 정리는 해드렸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CPI는 확실히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. 먼저 그냥 헤드라인 CPI의 전년 대비 2.5% 나왔습니다. 월가 예상 2.5였으니까 정확하게 부합했고요. 7월에 2.9였으니까 7월보다 확실히 더 완화가 됐습니다. 전월과 비교해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어요. 0.2%. 근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는 뭐 전년비로는 뭐 같습니다. 갑자기 왜 목이 이렇게 가라앉죠, 갑자기? 근데 전월 대비로 했을 때는 0.3이 나오면서 이게 7월에 공개된 거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약간 까리해지는 이러다가 뭐 하나 이렇게 되면 또 인플레가 자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죠.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더 신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요 전략가는 이제 기준금리 50bp 인하 기대는 사실상 이건 사라졌다고 봐야 된다.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. 실제 시장에서도 이제 25bp 인하 가능성 이 확률을 85%로 봅니다. 근데 뭐 사실 25bp 인하가 더 좋은 거야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노동시장 때문에 25bp가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25bp면 또 약간 다르죠. 어떤 의미이신지는 알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시장은 초반에는 좀 위축이 됐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주택 관련 비용들이 여전히 좀 높게 나오면서 좀 물가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물가 지표는 이 정도로 나왔고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했던 이슈들을 좀 보자면 먼저 우리 TV 토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. 해리스와 트럼프. 저 타이틀에서부터 누가 우위였는지가 나오죠. 트럼프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해리스가 먼저 나왔어요. 그죠? 그래서 해리스가 판정승을 좀 받았는데 그 뭐 내용들은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 정확하게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, 뭐 낙태에 대한 이야기, 뭐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,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거기에서 뭐 누가 더 말을 잘했다 이거보다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해리스가 상당히 좀
공격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시장에서는 원래 방어를 할 것이다. 이게 첫 토론이고 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해리스가 공격을 하고 트럼프는 거기에서 막 감정 조절 못하고 막 화내고 이상한 말 막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집에서 키우던 개와 뭐 고양이를 잡아먹느니 뭐 낙태를 할 사람이면 그걸 막았다고 해서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멘트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멈칫멈칫한 이제 나이 든 게 이제 해리스와 붙으니까 또 티가 나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가 뭐 잘했다라는 평을 받는 것 같아요. 실질적인 그 정책의 내용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리스가 좀 이겼다라는 판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도들 약간 나는 한번 보면서 결정할래 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해리스의 이제 편을 좀 들어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 여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라고 할 텐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명확히 나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. 자,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식은 네,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요 토론 이후에 밀리기 시작을 했죠.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구분되는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약세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태양광주, 전기차주 등 친환경 분야는 매우 강했습니다. 매우 강했어요. 그래서 또 해리스가 토론 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써야 되고 난 그걸 지지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녹색 에너지, 신재생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서 오늘 뭐 태양광이라던가 그에 따라서 뭐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전기차들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서 테슬라는 또 그거에 약간 못 미쳤어요. 근데 트럼프 지지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증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걸로 정리를 해봤고요. 두 번째. 사실 중요도는 이 부분이죠. 우리 젠순왕, 네, 우리 엔비디아 CEO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만삭스 주최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 나갔습니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뭐 애널이 질문을 하고 젠슨왕이 뭐 대답을 하는 뭐 그런 형식의 이야기. 토론회가 좀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시장에서 주목한 이야기들이 나온 게 우리는 뭐 엔비디아가 칩을 이번에 얼마나 팔았고 뭐 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하는데 약간 메시지는 지금 이제 AI는 칩에 대한 것이 아니다. AI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것이다.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이게 이제 칩이 될 것이고요. 뭐 그게 그 하드웨어 해당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보는 게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뭐 이야기를 좀 했어요. 그런 점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계속 뭐 소프트웨어 쪽을 또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칩 개수 뭐 판매 이게 아니라는 거 그죠? 그 이상의 것을 봐라라는 메시지를 줬고 그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 안도감을 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블랙엘에 대해서도 수요가 너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해. 라고 하면서 그나마 시장에서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대답도 줬고요. 그래서, 뭐, 언제까지 기업들이 뭐 이 AI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할 거야 라고 답을 한 게 저 부분입니다. 그래, 우리 거 비싸요. 그죠? 칩 너무 비싸. 근데 우리에게 쓰는 그 1달러가 5달러 상당의 수익으로 환원이 되는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. 그래서 우리 거를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많아.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AI 관련 기술주들도 많이들 올랐습니다. 자, 네, 세 번째. 저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나왔는데 이건 그냥 오늘 뭐 욕하고 싶은 분들은 뭐 욕하는 그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우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이제 주식거래 규정 위반 사실, 여기 이제 뭐 감독 결과 좀 적발이 된 것 같아요. 이 내용은 아마 이미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, 감독기관에서 최종 규정을 위반한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, 이분은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분이 그 블랙아웃 기간, 그러니까 기준금 FOMC 회의 뭐 전 일주일 전부터는 어떤 멘트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. 어떤 시장에 신호를 줘서도 안 되고. 근데 그 기간에 주식 거래를 어마무시하게 했었나 봐요.
사고 팔고 이런 걸. 본인이 하면 안 되니까 제3자를 통해서.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일 수도 있고.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. 자기네가 이 정책에 대한 그걸 볼 수 있으니까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도 좀 잦았고, 그럼 이거 이해 상충의 문제로도 좀 이어질 수 있고,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된 건데, 뭐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고, 뭐 이해 상충, 구체적인 뭔가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구체적인 어떤 뭐 정확하게 이게 이거야는 나오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, 그 기간에 거래가 좀 많았고.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했다. 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.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도 꽤 길죠. 그죠?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. 뭐 이렇게 저희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